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무작정 시작하기엔 고민도 많고 어떤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여성분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어렵진 않을까? 배우긴 해야겠는데 뭘 시작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추천 자격증은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혹시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가족들을 위해 늘 밥상을 차려왔던 손맛. 이제는 자격증으로 증명해 보세요. 한식조리 기능사는 매년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취업 기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학교 급식실,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정기적인 식사 제공이 필수인 곳들이기 때문에 조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양과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조리사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자격증을 활용해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게, 작은 가정식 식당, 케이터링 서비스, 도시락 전문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정식 반찬이나 간편한 도시락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 아이템으로도 유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프리랜서 조리사나 출장 요리사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명절이나 각종 모임 때 직접 요리를 제공하거나 행사 케이터링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어 시간적 유연성도 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식조리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 시험은 조리 이론, 식품위생학, 식품학 등 이론 중심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률은 약 40% 정도이며 공부만 잘하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기 시험은 30% 정도로 다소 까다롭지만 연습을 충분히 하면 극복 가능합니다. 실기에서는 주어진 메뉴를 제한 시간 안에 직접 조리해야 하며 재료 손질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체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꼭 활용하세요. 이 카드를 이용하면 관련 학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대비 교육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비의 100%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요리를 공유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격증을 따고 나만의 요리 채널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손맛을 주제로 한 요리 콘텐츠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영상 제작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조리법, 팁, 반찬, 보관,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한식 조리 기능사를 시작으로 중식, 일식, 제과, 제빵 등 다른 조리 자격증으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여러 자격증을 조합하면 취업 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 급식시설에서는 다양한 메뉴 조리가 가능해야 하기에 멀티 자격 소지자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한식조리 기능사는 단순히 요리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안정적인 취업, 소자본 창업, 나아가 콘텐츠 제작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자격증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두 번째 추천 자격증은 동물보건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동물 관련 직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체온 측정, 혈액 검사 보조, 간단한 치료 보조 등을 담당합니다. 2021년 8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동물보건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전공자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의학, 동물간호학, 동물위생 관련 과목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열려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리합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진료 전후 보호자와의 상담을 도와주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또한 약물 관리, 입원 환자, 돌봄, 수술 준비 보조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게 되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책임감, 꼼꼼함이 함께 요구됩니다.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다는 점이에요.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면 동물보건사로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순한 진료를 넘어서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까지 케어하는 전문가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고 따뜻한 돌봄이 가능한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특히 어울리는 분야입니다. 또한 동물병원 외에도 다양한 취업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관련 기업, 애견 카페, 펫푸드 업체,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구조기관 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동물매 개치료사 등으로 경력을 확장하기도 해요.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자격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수입도 일정한 편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월 180에서 20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경력을 쌓고 수의사의 신뢰를 얻으면 병원 운영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급여도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일부 동물병원은 보너스, 복지 포인트,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장기 근속자에게는 병원 운영 파트너로서 지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무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에는 동물위생, 동물의 구조와 생리, 동물 질병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실무에서는 기본 간호, 실습, 약품 준비, 보호자 응대 기술 등을 평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대학, 온라인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기초를 다진 후 동물보건사 전문학원에서 실습과 면접 대비를 병행하고 있어요. 동물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보람 있는 직업. 동물보건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생활지원사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신체 케어 중심의 요양보호사와 달리 생활지원사는 노인분들의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말벗 서비스, 취미활동 보조, 산책 도움, 복지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 유지를 도와주는 생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말벗이나 감정 교류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함께 시장을 가거나 은행 업무를 도와드리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주는 등의 일상적인 도움도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포함되죠. 이처럼 다양한 실생활 속에서 노인분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근무 조건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약 125만 원 정도이며 4대 보험도 적용됩니다. 계약직 형태가 많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비교적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일하기 때문에 가사나 개인 일정과 병행하기 좋은 유연한 근무 환경이 장점입니다.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까요? 한국교육평가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이후 간단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노인복지, 개론, 커뮤니케이션, 기술, 응급처치 이론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강의와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진행돼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또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 생활지원사를 선호하며 실제로 두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분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의 생활 지원과 기초 간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선호하거든요. 생활 지원사로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노인 상담사, 실버 코치 등으로 경로를 넓혀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커리어 확장은 50대 이후 인생 2막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또 하나의 팁. 지자체나 복지재단에서는 정기적으로 생활지원사 양성 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복지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면 무료 교육뿐 아니라 실습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에 따뜻한 존재로 남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활지원사 직업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한식조리 기능사, 동물보건사, 생활지원사 자격증은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50대 이상 남성분들을 위한 자격증 추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